잘 들리시나요? 오늘 마이크를 안 가지고 와가지고 목소리가 제대로 들릴지 잘 모르겠네요. 잘 들려요? 오늘은 어떤 라이브일까요? 근황 토크? 근황 토크. 지금 일주일 동안 제가 백내장 수술을 한 이후로 조심조심 하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일주일 동안 집에 있었어요. 집에서 계속 누워있고 눈 감고 있고 그래서 좀 쉬다가 오랜만에 왔거든요. 잘 들려요? 네. 아, 살이 많이 빠졌어요. 제가 백내장 수술하기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건강검진 하기 전에 이제 대장 내시경이랑 위내시경을 하니까 대장을 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2, 3일을 밥을 제대로 못 먹고 건강검진을 목요일날, 지난주 목요일날 받았는데 그 전날은 거의 하루 종일 굶고 그래서 그날도 거의 너무너무 지쳐 있었고 건강검진을 하는 그 목요일 하루 종일 거의 굶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 4시쯤 밥 먹었고 한 끼 먹었고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백내장 수술했는데 수술하고 나니까 또 식욕이 또 다 떨어지더라고요. 식욕이 떨어져서 또 잘 못 먹었어요. 잘 못 먹고 그러다 보니까 게다가 일주일 동안 술을 못 마시니까 저의 모든 살의 근원은 아예 살이 빠지지 않는, 그러니까 슬림해지지 않는,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는데 슬림해지지 않는 이유가 술 때문이었는데 지금 한 달 동안 술을 못 마셔요. 그러니까 확실히 몸이 이렇게 착착착 줄어들더라고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그래서 최저 몸무게를 찍고 본의 아니게 그러고 있습니다. 네. 혹시 주변에 백내장 수술한 사람 있으세요, 여러분? 오늘의 라방은 근황 토크입니다. 근황 토크. 피부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집에서 될 수 있으면 핸드폰을 보지 않고 그 모니터를 보지 않고 있으려고 틈나는 대로 누웠어요. 눕고 눈을 감고 주로 명상을 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명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봄님, 우리 달구 중에 명상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지난번에 싱잉볼 명상을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싱잉볼 명상할 때 20분짜리 명상이었는데 제가 혹시나 나중에 이거 필요할 수 있을 것도 같다 싶어서 그걸 녹음을 했거든요. 녹음을 해서 그 20분 동안 그 싱잉볼 울리는 그 녹음 음원을 가지고 좀 버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안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과가 끊임없는 기다림이에요. 계속 기다려야 돼요. 근데 저도 어제 일주일 돼서 수술한 지 일주일 돼서 안과를 갔는데 거의 한 5시간 있었나 봐요. 4, 5시간. 그러니까 거기 앉아서도 계속 명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명상을 배워놓으니까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또 김주환 교수님 명상 그 라이브로 남겨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꾸준히 보면서 진짜 이렇게 명상을 많이 하다가 도인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이고, 저희 아이가 쌤 걱정했어요. 너무 고마워라. 소고기, 양고기 많이 드시고 세포 회복하세요. 아, 양고기 먹어야겠다, 오늘. 그렇구나. 명상으로 병 치유도 한다던데요. 아, 제가 이번에 백내장 수술하면서도 느낀 게 되게 많고, 일주일 동안 회복하면서 이제 시력이, 저는 다초점 렌즈를 넣었거든요? 백내장 수술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정체에 이렇게 약간 하얀 뭔가가 껴서 이렇게 혼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흐릿하게 보이고 시력이 점점점 저하되는 게 좀 심화되고, 모든 사람이 이제 노화의 일환으로 백내장을 겪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언제 백내장이 오느냐, 내지는 그게 생활에 얼마나 큰 불편을 주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저처럼 이렇게 좀 빨리 수술을 해서 나는 그냥 인공수정체를 써서라도 좀 시력을 좀 회복하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냥 끝까지 버티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제 업무가 주로 핸드폰이나 모니터를 보면서 일을 많이 하는 한참 일을 할 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안경 쓰는 게 너무 싫고 저는 그러다 보니까 백내장 수술을 좀 앞당겨서 하게 됐는데 이게 기존에 있는 수정체를 백내장이 있는 수정체를 뽑아내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잔인하다. 인공 렌즈를 넣는 거예요. 인공 수정체를 넣는 거예요. 단초점 렌즈가 있고 다초점 렌즈가 있는데 단초점 렌즈는 내가 근거리만 확실히 잘 보이게 만들고 싶다. 원거리만 잘 보이게 만들고 싶다.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단렌즈로 수술을 하게 되면 어떻게든 안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거리 안경을 쓰든 원거리 안경을 쓰든. 저는 그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초점 렌즈를 했는데, 다초점 렌즈는 이제 근거리, 중간거리, 뭐 원거리 다 잘 보이는 특징이 있는데, 아무래도 단초점 렌즈보다는 초점이 잘 안 맞는 게 있겠죠.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수정체를 교체하는 작업이에요. 너무 무섭죠? 근데 제가 좀 겁이 없는 편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무서워하는 게 바늘, 주사 바늘. 근데 그걸 잘 못 봐요.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할 때 혈액 뽑잖아요. 그럼 이제 주사 바늘을 이렇게 꽂잖아요, 혈관에. 저는 그걸 보면 거의 기절해요.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그것도 안 보는데, 그래서 이 안과 수술을 할 때, 백내장 수술할 때 두려운 게 하나도 없었는데, 그 수술 과정을 너무 자세히 알면 무서워서 힘들 것 같아서 아예 수술 과정을 검색도 안 했고 보지도 못했어요.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 내시력이 이 초점을 맞춰야 되잖아.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 눈이 적응하는데, 새로운 렌즈가 이렇게 시야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 계속 누워있으면서 그 백내장 수술 후 관리, 뭐 내지는 백내장 수술 과정, 이걸 뒤늦게 검색해서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걱정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수술 과정을 일부러 안 봤어요. 그리고 나중에 수술 다 끝나고 나서 회복할 때 어떤 식으로 회복해야 되는지, 수술 과정이 정밀하게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이제 나중에 찾아봤는데, 미리 안 보길 다행이다. 너무 무서워. 여러분 나중에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될 경우 그 수술하는 장면은 보지 마세요. 되게 무서울 거야. 그렇게까지 무섭고 끔찍한 수술이 아니고, 지금 워낙에 기계가 잘 돼 있어서 굉장히 정확하게 수술을 쉽게 빨리 끝낼 수 있거든요. 10분도 안 걸려요. 물론 수술하기 전에 뭐 안약 넣고 뭐 이런저런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막상 그 수술대에 앉아서, 수술대에 누워서 걸리는 시간은 거의 없거든요. 한 10분 정도? 5분 안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생각보다 조금 저처럼 겁이 없는 사람도 수술 때 이렇게 딱 그 천 같은 거 딱 얼굴 가리고 수술을 시작하니까 되게 무섭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말씀만 들어도 무서워요? 얘기하지 말아야겠다. 별로 무서운 거 아닌데. 그래서 많은 생각이 오갔습니다. 이거 멘탈 약한 사람은 백내장 수술 못 받겠다. 수술대 위에서 앉아있다가 뛰쳐나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하지도 못한 공포감이 있어요. 내 눈이 막 느껴지잖아요. 제가 전신 마취를 한 게 아니라 부분 마취를 했기 때문에 이 눈에 뭐 왔다 갔다 하고 뭘 잡아 뽑고 자르고 넣고 막 이런 게 다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와, 이거 남수지니까 백내장 수술 받지, 이거 일반 사람들은 되게 무서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백내장은 사정관리로 안 되는 거예요. 마치 그 나이가 들면 뇌가 노쇠해져서 나중에 치매로 가는 것처럼, 그리고 뭐 무릎이나 관절 같은 게 무리가 생겨서 뭐 약간 삐그덕거리듯 피해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언제 오느냐가 문제지. 여기 KKM님이 저희 주말 부부 오래 하다가 직장 그만두고 남편 따라 지방으로 내려왔어요. 2시까지 알바하고 오후에 집에서 아이 간식 챙겨주고 학원 보내고 아이랑 저녁 시간을 보내요. 아이 눈에는 제가 보내는 일상이 쉬워 보인대요. 아기 없이 한 말인 것 같은데 그 말이 너무 상처가 돼서 며칠째 마음이 회복이 안 된다. 이거는 그 아이의 말 탓이 아니라, 그 아이가 한 말 때문에 일어난 감정이 아니라 엄마 자신이 늘 그런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봤던 것 같은데요. 너 지금 하는 일도 없고 참 팔자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살림이나 그런 일들에 대한 자긍심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직장을 그만둔 것에 대한 어떤 원망,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어떤 사람의 말이 씨가 돼서 나한테 상처가 된 건 그 말이 원인이 아니라 내 마음 마음 상태가 원인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라식이랑 비슷하죠. 근데 라식은 사실 각막을 이렇게 깎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백내장 수술은 수정체를 내가 가지고 있는 수정체를 뽑아서
인공 렌즈를 넣는 거잖아요. 인공 수정체를.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되게 무서운데, 근데 솔직히 수술하면서 물리적인 통증은 전혀 없어요. 통증 전혀 없고 약간 그 심리적인 공포감이 좀 있다라는 거. 여기 전문가 오셨다. 저 안경사인데요. 평상시 자외선 차단 잘해주시는 것도 백내장을 늦출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피부에 선크림 바르면 피부 노화가 늦춰지듯. 아, 평상시에 자외선 차단을 잘해준다. 그러니까 선글라스 같은 거 잘 끼고 모자 같은 거 잘 쓰고 그래야 된다. 여기 전문가분 저한테 도움되는 말씀 좀 해주세요.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 심리적으로 되게 심란하더라고요. 저는 태어나서 심란한 일이 별로 없었던 진짜 무딘 대문자 T였는데 눈이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력이 처음엔 되게 좋게 느껴졌는데 한 3, 4일 정도 지나니까 갑자기 근거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핸드폰이. 그래서 뭐지? 하는 두려움이 확 몰려오는데 그때 이제 또 명상을 했죠. 쌍꺼풀도 요즘 비수면 많이 들어간다. 쌍꺼풀을 비수면으로 하면 되게 무서울 것 같은데? 습관이 안 돼서 선글라스 못 쓰겠다. 이거는 스토리명님이 아직 눈이 젊어서 그런가 보다.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면 햇빛이 너무 강렬하게 느껴져서 선글라스를 안 끼고는 나갈 수가 없어요. 러닝할 때 꼭 고글 써야 된다. 고글 사야 되는데 나도. 오늘 살 거 많네요. 오늘 가민 와치도 사야 되지, 고글도 사야 되지, 운동화도 살 거야. 백내장, 녹내장이 시골에서 농사 짓는 자외선 많이 쬐는 분들이 빨리 많이 생긴다고 들었어요.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네요. 선생님 달구만 챙기지 말고 눈도 좀 아껴주세요. 맞아요. 제가 좀 느낀 바가 많아요. 이 백내장 수술해서 인공수정체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젊은 시절 그 좋은 시력처럼 회복이 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눈도 이제 유통 기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그 기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막 쓰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생각해보면은 제가 단톡방 보는 시간만 집중해서 보고 나머지 시간은 사실 핸드폰 들여다보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 약간 절제된 눈도 절제해서 사용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번 아파보면 내지는 암에 한번 걸렸다가 이제 치유가 된 사람들은 더 내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을 아껴서 쓰잖아요. 하루하루. 제가 앞으로 눈을 그렇게 쓸 것 같아요. 아껴서. 여기 전문가님, 안경사님이 얘기해 주시네요. 선글라스는 멋내기가 아니라 내 건강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멜라닌 색소가 줄어들어서 눈부심이 심해집니다. 제가 그래요. 작년에 그 백내장 심해졌을 때부터 확연히 느낀 건데 눈이 부셔서 눈을 뜰 수가 없어. 앞에 그 헬스장을 가는데 그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눈을 뜰 수가 없어서 눈을 감고 있었다니까요. 6대 후에 핸드폰 보는 게 낙인데 노안으로 그것도 쉽지 않겠네요. 맞아요. 아이 재우고 나서 깜깜한 방에서 폰 많이 보는데 반성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그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 이 컴퓨터나 핸드폰 일을 못하니까 약간 몸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집안 그 책장이랑 책상을 온통 다 청소했어요. 각 방. 그러면서 이제 옛날 자료들을 다 이제 살펴보는데 그 모닝글 쓰기 했던 공책이 한 30권 정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젊은 새댁이었을 때 그 신부님 강론 말씀을 다 깨알같이 받아 적은 노트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 깨알같이 써가지고 하나도 안 보여.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들면 책도 너무 많이 보지 말란 뜻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안 보여요. 못 봐요. 내가 쓴 글인데. 내가 쓴 모닝글 쓰기 너무 궁금한데 무슨 내용을 이렇게 끄적거렸는지 안 보여.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크게 확대하지 않는 한. 새벽달님 책 이제 읽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내신 책 한 권만 읽어보면 될까요? 아니면 다른 책들도 내용이 다른가요? 최근에 나온 최신 책을 읽어보는 게 좋고, 아이 마음을 읽는 단어라는 책, 그거 저는 사실 가장 추천해요. 그 책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안경사님, 나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 이 얘기를 하시다니.
제 생각은 백내장 수술할 때 정밀한 걸 보셔야 하는 분은 다초점 렌즈 넣는 거 반대합니다. 단초점 넣고 돋보기 쓰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절충하기로 했어요. 이게 확실히 원거리랑 중간거리는 잘 보이거든요. 근데 이 근거리가 핸드폰을 볼 때 조금 피곤해요. 아주 정밀하게 잘 보이진 않아요. 근데 저는 돋보기 안경을 쓸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딱 필요한 시간만 새벽 6시에서 10시까지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만 핸드폰을 보자. 단톡방을 보자. 그런 마음으로 살래요. 유리알님, 아프고 나서야 알게 된 건강한 소중함,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한번 아파보면 정말 이렇게 걷는다는 게, 이렇게 뛴다는 게, 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새벽달님 책은 한 권만 읽어봐도 딱 뭔지 알아요. 아이에 대한 시선이 달라져요. 꼭 읽어보시길 추천한다. 나이에 따라 조절력이 달라요? 눈에 대한 조절력? 현수쌤 오셨다. 현수쌤 나 지금 라방하고 있어요. 그래요? 햇살 라방. 괜찮아요. 네. 네. 그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 약간의 후유증 그거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튼 젊었을 때 몸을 좀 아껴 써야 되고, 특히 우리가 건강할 때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막 쓰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제가 하루 종일 모니터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노안이라는 건 조절력이 감퇴된다는 뜻이니까. 현수쌤도 일주일 만에 왔어요. 그쵸? 그러니까요. 잘 지내셨어요? 그러니까요. 금주하셔서 그런지 피부가 더 백내장 수술했는데 왜 더 예뻐졌냐? 살이 빠졌어요. 살이 많이 빠졌어요. 금주하잖아요. 금주하고 음식도 막 식욕도 약간 떨어져. 제가 식욕이 떨어지는 건 진짜 태어나서 몇 번 없는 일이에요. 눈이 초롱초롱, 인공눈이 인공 수정체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눈이 초롱초롱한 거. 눈이 정말 초롱초롱하네요. 빛이 나네요. 약간. 그래요. 사실 아까 우리 단톡방에서, 특히 고학년 단톡방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길래 운동 얘기하고, 그리고 엄마들 애들 밥해 먹이는 거 힘들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었어요. 어쩌다 보니까 백내장 얘기만 하고 하게 됐네요. 한수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쪽. 인사만 할게요. 안녕하세요. 운동하다 오셨어요? 저기지. 아니 요즘 운동을 많이 하더니 운동복장을 입고 다니네. 네네. 굿모닝. 금주에서 식욕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건가? 그럴 수도 있겠다. 술을 많이 마시면 식욕이 더 올라오긴 하죠.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배가 고프죠? 나 아침 먹고 나왔는데. 못 드시면 되죠. 그래요, 여러분. 역시 주제를 안 잡으니까 우리가 질문이 많이 없다. 그래도 일주일 동안 또 제가 단톡방에서도 거의 소통을 잘 못하고 해서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잠깐 켜봤습니다. 네. 이 백내장이 적응하는데 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이 걸린대요. 특히 다초점 렌즈 같은 경우에는 초점을 맞춰야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오프닝 아니야. 우리 깊은 얘기는 나중에 보이스룸에서 나누기로 해요. 아까 사실 손변이 아이들 저녁도 제대로 못 챙겨줘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고 했는데, 그 워킹맘들이 가장 마음 아파하는 부분이 그건 것 같아요. 내가 애 밥도 제대로 못 먹이면서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렇게 일을 하냐,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아이 밥을 잘 못 챙겨줘서 죄책감 느낄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왜냐하면 전업주부가 돼도 아이 밥을 못 챙겨줄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워킹맘일 때도 밥하는 거에 소질이 없으신 분들은 전업맘이 돼도 딱히 엄청나게 야무지게 밥해 먹이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약간 재능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고, 외주를 많이 활용하시거나 아니면은 간단하게 영양 챙겨서 밥을 먹일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회복 잘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단톡방도 좀 현명하게 잘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수술은 항상 잘 돼요. 유준맘님 그 백내장 수술이 되게 많이 발달했더라고요. 그래서 기계도 너무 좋고 렌즈도 너무 좋고 전 최신 렌즈를 넣었거든요. 오디세이라고. 그래서 이게 뭐 의사 선생님은 또 별로 안 탄대요.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의사 선생님이 필요한 경우는 만에 하나 어떤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제 그게 이제 노련한 경험이 많은 의사들이 필요한 순간인데, 그러니까 경험이 미숙한 의사 선생님이라도 기계가 요즘 너무 좋아서 수술 자체는 성공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수술의 성공을 결정짓는 건 수술하고 나서 내가 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명상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고, 봄님한테 다시 한번 고맙다는 얘기 하고 싶고, 김주환 교수님 명상 영상이 저는 정말 너무 큰 도움이 됐어요. 지금도 수시로 눈을 감을 때 그냥 눈 감고 있지 않을 거예요. 저는 항상 내 호흡이랑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내장들이랑 대화를 합니다. 최근에 대장이랑 대화를 많이 해요. 실제로. 그래서 내 장을 살살살살 달래서 아침에 마사지도 잘해주고, 그러니까 최대한 좋은 컨디션 만들어서 배변 활동 잘하는 거, 이게 저의 목표예요. 명상이 효과가 있고, 또 움직임 명상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워서 하는 움직임 명상이 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대장 운동에. 그래서 요 일주일 동안 제가 새롭게 얻은 경험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 푸르마미님이네요. 달님, 저는 피아노 질문하고 싶어요. 여쭤볼 데가 없어서요. 초등학교 2학년 첫째 아이가 원장쌤이 자꾸 본인 지도 교수님께 가보고 교수 레슨 받기를 원하시는데, 저는 아직 다양한 악보를 봐야 할 것 같은데 교수님 레슨 어떻게 생각하시냐. 블로그를 보니까 저희 집 둘째가 어릴 때 교수님 레슨 받긴 했더라고요. 달님 생각 궁금하다. 저는 교수님 레슨은 초등학교 5, 6학년 때 만약에 우리 아이가 예술중학교를 간다, 예원이나 뭐 예술중학교를 간다라고 생각할 때 받을 필요가 있지, 초등학교 2학년인데 벌써 받을 이유는 전혀 없어요. 지금 그 본인의 촉이 맞아요. 본인의 그 본능대로 하시는 게 맞아요. 다양한 악보를 봐서 독보력을 키워야 돼요. 악보를 보는 힘, 독보력을 키울 나이지 교수님 레슨 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지도 교수님 레슨은 이렇게 할 수 있죠. 뭐 1년에 한 번 정도 서머 캠프? 그럴 때 교수님, 러시아에서 오신 교수님, 뭐 줄리아드 음대에서 오신 교수님한테 마스터 클래스 한번 받는 거? 뭐 이런 건 의미가 있어요. 일회성. 1년에 한 번 정도. 그런데 뭐 매주 받는 레슨을 교수님한테 받는다?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완전 넌센스라고 생각하고, 저희 둘째가 교수님 레슨을 받았던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미국에서 살고 있었고, 어차피 큰애가 교수님 레슨을 받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 교수님이 우리 둘째도 좀 재능이 있는 것 같다고 해서 받아주신 거지. 그렇습니다. 여기 8살 딸 10개월 된 아가 키우고 있는데 8살 딸 책을 읽어줄 수가 없어요. 제가 체력이 안 돼서 9시만 되면 방전돼서 잠자리 독서를 못 해주고 있습니다. 둘째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7년 내내 잠자리 독서했는데 1호가 책을 보긴 보는데 긴 글을 읽어주고 싶어요. 양념치킨이구나. 근데 저기 그 양념치킨님은 그거 안 해요? 양념치킨 먹고 싶다. 스토리텔이나 오디오북 활용 안 해요? 그런 스토리북이나 오디오북 청독하는 습관을 살짝 잡아주세요. 그래서 엄마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먼저 잘게, 미안해. 그러면서 자는 동안에 그거 청독할 수 있도록 청독하는 습관 길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빠는 육아 살림 아예 참여 안 합니다. 우리 남편도 그랬어. 네네. 매일 드래곤 마스터즈 듣긴 해요? 그러면 이미 청독 습관 잡힌 거니까 그 다음 책 성공할 확률이 높은 그런 책들 계속 한번 찾아봐요. 우리말 책도 좋아요. 우리말 책도. 우리말 책 중에 이제 숨이 긴 그런 책들 오디오북으로 있잖아요. 그런 거 들려주셔도 좋거든요. 현수쌤 옆에서 자꾸 호응해주시는 목소리 좋대.
아니 뭐 호응할 수 있는 얘기들만 해주시면 뭐 어쩔 수 없죠. 자연스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웃기다. 쌍겨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네. 뭐 이미 뭐 청독 습관이 잡혀 있으니 좋네요. 다음 질문 빨리빨리. 그래요. 여기까지 하고 오늘 라방을 마칠게요. 근황 토크였어요. 여러분들 눈 보호를 위해서 항상 선글라스 끼고 나가시고 건강할 때 건강 지키시길. 전래동화 개강. 전래동화 우리 2026년이죠. 네, 내년 2월 내년 2월. 개강이에요. 네. 아, 저 밤새 지금 원고 검사하고 있어요. 지금 어제도 거의 밤새 원고 작업하시느라고 반시까지 했어요. 반시까지. 와. 고생하셨네요. 혹부리 영감 하나 때문에. 와. 혹부리 영감 하나 밤새. 하시느라고 어제 밤샜대요. 그래서 호감을 어떻게 붙이다가 오늘 맛있는 거 드세요. 붙이는 네. 그런 검사였어요. 와. 네. 아 제가 더 예뻐진 게 아니라 머리가 되게 길었어요, 그렇죠? 머리가 살짝 기졌네. 머리가 많이 길어서 네. 아니 근데 얼굴 살이 좀 빠지셨어요. 아 그 맞아요. 네. 지금 그래가지고 최저 몸무게 현수미랑 우리 각자 5kg 빼고 난 3kg 빼기로 했는데 이미 난 달성했어. 저 어떻게? 저 이제 딱 절반. 네네. 아 저 질문이 있습니다. 안경사님 여기 전문가님이 아까 도움되는 말 많이 해주셨거든요. 저는 두 아들이 엄마인데 선배맘으로서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둘째 6학년 아들이 요즘 PC방에 출석 중입니다. 작년부터 공부는 전혀 하지 않고 세계사, 한국사, 만화책은 무지 좋아합니다. 요즘 같이 노는 여자아이와 통화 녹음을 어쩌다 들었는데 아이가 욕을 심하게 하면서 저희 아들을 가스라이팅 하는데 어째야 될까요? 초등학교 6학년 PC방 출석한다. 심심님은 혹시 집을 PC방으로 만들 의향은 없으세요? 집을 PC방으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아이 중학교 1학년 때쯤, 중학교 1학년 때였나? 중학교 1학년 때쯤 애가 학교에서 귀가하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PC방을 다니나 싶어가지고 제가 저희 아이한테 딜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 뭐 평균 점수 95점 이상이면 내가 거실을 PC방으로 만들어주겠다. 이걸 공략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시험을 잘 봐가지고 PC방을 만들어줬어요. 거실. 그러니까 부엌과 거실 사이에 빌트인으로 된 테이블이 있었어요. 탁자 같은 거. 안으로 들어가는 탁자. 되게 아늑해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를 완전 최고 사양 PC랑 모니터를 설치해가지고 PC방처럼 만들어줬거든요. 그랬더니 PC방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집안에 그렇게 거실 한 켠을 아늑하게 PC방으로 만들어주는 건 어떨지. 저희 사촌 오빠가 그렇게 했어요. 집을 PC방으로 만들었다. 아들들 사춘기 때. 헬스하고 싶다고 해서 그 방에 헬스기구 꾸며주고 모든 걸 다 집에다 만들었다. 저도 저희 아이 운동하는 기계가 있어요. 철봉 기계. 뭐 풀업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행잉 레그레이스도 할 수 있고 막 이런 실내용 철봉 기계가 있거든요. 그거 저희 아들 방에 사줬죠. 고등학교 때 사달라고 해서. 그쵸. PC방 가지 말라고 하고 엄마가 펄쩍펄쩍 뛰면 애들이 더 집착하듯이 PC방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PC방 가는 걸 무슨 범죄 행위처럼 그렇게 언급하시면 안 되고, PC방 거기 공기도 안 좋고 위험할 수도 있는데 우리 때는 범죄의 온상이었는데 사실 약간 집을 PC방처럼 만들어줄 테니까 최고 사양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집에서 하자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스토리명님도 저희 1호 중1 때 PC 사주고 간식도 넣어드리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선배맘들이. 그리고 요즘 같이 노는 여자아이와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욕을 심하게 했다. 우선 아들이 아들 친구랑 통화한 내용을 들으셨다는 게 판도라의 상자를 여신 건데 안 들으시는 게 좋아요. 욕을 하겠죠. 근데 이제 이건 되게 좋은 단서긴 하네요. 같이 어울리는 여자애가 입이 걸다는 걸 이제 확인했으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아들이랑 친한 여자친구가 막 욕을 하면서 약간 우리 착한 아들을 약간 가스라이팅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여자친구가 말을 걸걸하게 한다고요? 여자친구가 욕을 많이 섞어서 얘기하나 봐요, 애한테. 근데 만약에
야, 그 여자의 말이 좀 거칠더라. 이렇게 말하면 내 통화 내용을 들은 게 엄마가 있지. 들은 걸 알게 되니까 맞아. 애가 완전히 경악할 거 아니야. 엄마랑 완전 연을 끊을 거 아니야. 그걸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음식. PC방은 욕설의 온상이래. PC방에서 맞아요. 욕 많이 해요? 아, 그래요? 게임 때문에 욕 많이 하죠. 아, 그래요? 아, 그럼 영향을 받겠다, 또. 아, 같은 반 아이인데, 아, 다른 이웃 주민이 보고 몇 주 전에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여자의 욕 많이 한다고. 오.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심심님이 초등학교 6학년 그 아들이랑 어느 정도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지금 사이인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뭐 시도 때도 없이 농담 같이 하고 시시콜콜한 이야기 같이 나누는 그런 관계라면 친구 얘기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엄마 얘는 어떤 친구야 이렇게 얘기를 하기 마련인데 만약에 그런 관계가 아니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우선 아들이랑 말을 트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아, 여기 슬로비님이 약간 이런 대안을 주셨네. 엄마 친구 아들 얘긴데 여자친구가 이런 욕을 많이 쓰는 애더라. 그리고 약간 가스라이팅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엄마가 고민이 많던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우리 아들 얘긴데 남의 얘기처럼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하시네요. 주니어 영어뉴스 가스라이팅 편을 자연스럽게 들려주시면 아 진짜 내가 그거 정말 작정하고 만든 그 가스라이팅 편 기억난다. 아 사실 아이랑 이렇게 대화가 원활하게 막 친밀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시절은 아니어서 지금 그게 좀 노력 중이다. 맞아요. 사실 애랑 대화가 통하는 사이면 그리고 애가 맨날 내 옆을 얼쩡얼쩡거려. 엄마 뭐해? 막 이러면서 이런 사이면 사실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우선 대화가 이렇게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엄마가 너무 놀래가지고 패닉돼가지고 너 이상한 친구랑 요즘 친하더라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완전 파국인 거지, 그치? 엄마가 내 친구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면 애들은 진짜 끔찍하게 싫어하고 평생 엄마를 원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지를 남기면 절대 안 되고. 훈육과 자율성의 경계가 어렵다. 아니, 저를 잘 모르시나 보다. 저는 훈육은 불필요하다. 할 필요가 없다라는 주의라서. 훈육을, 어떤 때 훈육을 하시는지, 어떤 내용으로? 왜냐면 보통 부모가 부모의 잣대로 아이한테 훈육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렇게 하는 거야. 마치 회사에서 꼰대 사장님이 꼰대 상사가 이건 맞고 너는 틀려. 나는 맞고 너는 틀려. 나는 상사고 너는 부하 직원이야. 이런 거 진짜 너무 끔찍하게 싫듯이. 저 혼자만 노력하는 느낌에 저도 멘탈 깨질 때가 많아요. 아 지금 이거 심심님 우리 둘이 대화 나눠야겠다. 저 혼자만 노력하는 건 없어요. 항상 쌍방이 다 노력하는 거지. 그리고 나 혼자만 힘든 건 없는 것 같아. 내가 힘들면 반드시 우리 아들도 나 때문에 끔찍하게 힘든 그런 구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사실 제일 약간 혐오스러운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행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열심히 살아. 세상에서 나만큼 뭐 성실한 사람 없어.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제일 피곤하고 약간 힘들잖아요. 그쵸? 엄마만 혼자 노력하는 거 아닐 거예요. 아이도 살아내느라 힘들 거예요. 특히 중학생들은 이제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스트레스가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작은 것에 완전 멘탈이 흔들리는 시기가 그 시기잖아요. 친구가 내뱉은 한마디 뭐. 그리고 그때는 또 친구들이 서로 막말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아이도 아마 살아내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진짜 아직 어린 거야. 진짜로. 같은 반이니 담임생과 상담을 해보세요. 중학생.
총회 같은 게 있으면은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랑 친한가요 선생님 하고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이제 지금 겪었던 전화상으로 우연히 듣게 됐는데 욕을 많이 하더라. 그 아이 어떤 아이냐 나 궁금하다. 이런 얘기는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담임쌤한테. 그게 제일 쉽고 빠른 길인 것 같긴 하네요. 아들이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라 그랬나요? 아까 중학교 1학년이라 그랬나? PC나 스마트폰 너무 집중하는 시기라서 다른 걸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입니다. 담임쌤도 저희 아이를 그렇게 이뻐하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에요. 그 애들이 PC나 스마트폰에 집중하는 건 사실 스마트폰이 잘못한 거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게 된 그런 경위가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스마트폰 아니면은 낙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그 과정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이 내가 놓친 게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시면 아이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중학교 시절이 질풍노도라는 말이 정말 피부에 와닿는 요즘이다. 고등학생이 되고 나니까 좀 나아진다. 심심님 힘내세요 이러네요. 가스라이팅을 한다. 가스라이팅에 관련된 청소년 소설 없나? 가스라이팅. 슈가정원님이 심심님 마음 너무 알 것 같아서 울컥합니다. 저도 2년 정도 비슷한 마음으로 아이를 대하다가 나만큼 아이도 힘들고 괴롭다는 걸 느끼고 난 후에 사이가 급 좋아졌습니다. 아이도 엄마가 자신의 입장과 생각을 읽어주려고 하니까 엄마를 더 존중하고 엄마를 편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아이도 번아웃일까요? 그쵸. 스마트폰이나 PC를 멍 때리고 하는 건 아이가 이제 마음 둘 곳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마음 둘 곳. 그래서 은미체를 해야 돼. 은미체. 마음 둘 곳 없을 때 운동을 했던 애들이 왜 이런 번아웃이나 그런 그 나락에 빠지지 않냐면 운동으로 푸는 걸 어렸을 때 해본 애들이 나중에 커서도 할 수 있거든요. 현 선생님도 어렸을 때 운동을 했던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헬스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지 시작을 못해요. 시작을. 맞아요. 어색해서. 그러니까 체육관을 가는 것도 어색하고 몸을 써서 운동을 하는 것도 어색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 몸을 많이 써봐야 돼요. 무슨 거창한 운동 아니더라도 집에서 팔굽혀펴기라도 하는 루틴이 있었다면 그 친구는 우선 넓은 어깨와 삼두 근육 이것이 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뭘 해도 약간 쫄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심심님 너무 막막하면 아이가 혹시 운동 쪽에 약간 관심이 있으면은 킥복싱 같은 거 하면 남자애들은 금방 넘어오던데 중학생들은. 왜냐면 실제로 이렇게 주먹질을 해서 뭔가를 이렇게 파괴하는 그런 쾌감도 있잖아요. 주먹을 날리는 쾌감. 그래서 그런 땀을 흘리는 운동이라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궤도를 좀 그쪽으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단번에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여행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집 1호도 가족 여행 가면 핸드폰도 덜 보고 대화도 많이 나누고 한 번씩 그렇게 좋아지더라고요. 여기 영경님이 잃어버린 일기장이라는 청소년 소설 추천해 주시네요. 어머니가 한번 읽어보세요. 그 또래 아이들이 어떤 고민들로 마음이 어려운지 한 발짝 들여다볼 수 있을 겁니다. 검도도 했었고 5학년 때 그만둔다길래 그만뒀고 클라이밍 4개월 다니다가 잘하는데 또 그만두고 현재는 그냥 PC방 생각뿐입니다. 현서쌤은 PC방 다녔어요? 대학교 때 다녔죠. 우리 우리 어렸을 때 PC방이 없었어. 네, 오락실이 있었지. 근데 오락실 가면 엄마가 그렇게 혼냈는데 왜 그렇게 하셨어야 되나 생각이 좀 있긴 있어요. 냅뒀어도 됐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심심님 들리세요? 지금 현우쌤이 어렸을 때 오락실 갈 때 엄마가 거의 무슨 범죄자 취급하면서 그렇게 혼냈던 게 너무너무 싫었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엇나갔을 것 같진 않은데 그것 때문에 엄마와의 관계가 더 엇나갔죠. 그치. 그 다음에 전화 엿들은 거 다 말씀하셔가지고 지금도 기억이 나죠. 원망스럽죠. 너무 잘 키워주셨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까먹으셨어요. 딱 한 점수 많이 100점 까먹었대요. 만점에 한 50점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심심님의 이 한 줄, 현재는 아이가 그냥 PC방 생각뿐이에요. 이 말에 아이에 대한 원망이 가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선으로 아이를 바라보니까 아이가 계속, 그래, 나는 그냥 망한 인생이야. 엄마가 나 쳐다보는 저 눈빛 좀 봐. 난 이런 인간이야. 이러면서 더 PC방으로 도망갈 수 있다고요. 이게 눈빛부터 바뀌어야 되는데, PC방 밖에 아이한테 위안이 되는 공간이 없다라는 게 슬픈 거잖아요, 사실. 그럼 위안이 되는 공간이 엄마 품이어야 되잖아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쟤는 왜 맨날 PC방 생각뿐이야? 이게 아니라. 현 선생님 말씀이 심심님 아드님 마음의 소리인 줄 알았대. 근데 아이 전화 엿들은 거 절대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거 너무 상처가 남아요. 제가 너무 큰 다님한테 옛날에 상처예요.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어머니가 어렸을 때 그 전화 엿들은 거 다 말씀하셔가지고 그 수치심에 한 몇 개월 동안 엄마 얼굴을 제대로 못 쳐다봤다고요. 중학교 초등학교 때. 그 통화 녹음된 걸 들었다는 이야기는 무덤까지 가야 될 비밀이에요. 아이가 절대 얘기하시면 굉장한 수치심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 아동 발달 청소년 심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청소년기에 아이가 느꼈던 수치심이 그 아이의 남은 인생을 얼마나 끈질기게 괴롭히는지. 그거 완전 프라이버시거든요. 아이가 친구랑 같이 통화한 거. 그 여자애가 욕을 할 수도 있고 내 아이가 육두문자를 쓸 수도 있어요. 그걸 엄마가 들었다는 걸 아들이 안다? 아, 그건 진짜 죽고 싶은 수치감이에요. 그 얘기는 하지 마셔야 되고. 여기 슈가정원님이 둘째 초등학교 5학년인데 작년 말부터 게임에 눈을 뜨면서 많은 것이 변했어요. 못하게 하는 건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아이가 원했던 농구 바로 보냈고 그나마 농구를 하니까 아이가 관심이 분산되면서 조금씩 균형을 맞추고 있다. 수영 주 3회, 농구 주 2회, 그러니까 날마다 운동을 하는 거네.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신체놀이 늘어나면서 조절력 키우고 있다. 맞아요. 몸을 쓰는 운동,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오늘 하루님이 PC방 많이 가던 8, 9년생 엄마인데 지금은 취미가 독서입니다. 그렇게 바뀔 수도 있으니 희망적이다. 여러분 PC방 가는 걸 너무 죄악시하지 맙시다. 유리알님이 아이 마음을 알아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게임하고 싶은 마음도 알아주고 다른 남편으로 일상생활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학교, 가정, 친구 관계에 있어서. 아빠가 같이 저녁을 먹고 있는 와중에 그 여자아이가 계속 통화를 하는데 아빠가 옆에서 보고 알게 되었어요. 우리 아들은 안 나간다고 하는데 계속 나오라고 하면서 그 여자애가. 나라면 우선 담임선생님한테 그 여자아이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어. 어떤 여자인지, 학교에서 행실이 어떤지. 중학교 1학년이죠. 중학교 1학년은 사실 어리기 때문에 이상한 친구한테 휘둘리면 사실 뭐 되게 위험하거든요. 6학년이라 그랬어요? 6학년? 중학교생이 아니고 6학년이구나. 6학년이면은 담임선생님이랑 상담하기 더 좋다. 중학생이면은 엄마가 상담을 학교에 온다 그러면 진짜 너무 짜증날 것 같은데 6학년이니까. 그리고 선생님이랑 상담을 반드시 찾아갈 필요는 없어요. 전화로 해도 되고 문자로 해도 되거든요. 이미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해요? 전에 상담을 할 때 그 상담 내용이 뭐였는지 궁금하다. 업데이트 해드리는 건 어때요? 업데이트. 근데 이것도 약간 선생님이랑 상담할 때도 이 엄마의 기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나 이거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좌시하지 않을 거다. 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난 너무 걱정이 된다. 약간 예민 보스처럼 약간의 호들갑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심심님? 너무 쿨한 척 하신 거 아니야? 선생님 저희 아이가 친하게 지내는 어떤 여자아이가 있는데 걔는 괜찮은 아이인가요? 뭐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 되게 심각하다고 봅니다. 우연히 뭐 통화 내용을 들었는데 뭐 가스라이팅하는 정확한 정황은 저희한테 얘기는 안 해주셨는데 뭐 그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고 이슈화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상담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랑 관계가 어떤지 모르니까 제가 뭐라고 섣불리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우선 애랑 좀 대화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다른 질문 안 될까요? 하세요. 네. 다른 질문 하세요. 아, 여기 차미이끼님이 이 말이 생각나요.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모르는 전투를 치르고 있다. 그러니 친절하라. 그 어느 때라도. 라는 말이 있대요. 캐대언 낭독은 없을까요? 아, 이거 질문하고. K-pop 데몬 헌터스 영화 대본 낭독 혹시 가능성이 없냐 이 얘기를 하시네요.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이 좀 있어야 돼요, 책이. 맞아. 근데 이게 진짜 뮤지컬 영화도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 왜냐면 노래는 진짜 다 통으로 외우게 되거든. 모든 아이들이. 좀 있으면 나올지 싶기도 한데요, 이거. 워낙 떠가지고. 근데 아마 이게 지금 너무나 대박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저작권을 쉽게 책으로 풀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슈정님은 전 둘째 덕분에 저도 게임이 입문했습니다. 요즘은 매일 밤 두 아이와 신나게 브롤스타즈 하면서 소통의 창구로 활용 중이다. 오, 이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게임을 하면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게임하면서 이런저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라포가 형성되고 점점점 친밀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네가 하는 게임을 내가 배워서 하리. 이런 식의 전략도 좋네요. 게임하는 시간이 그런 대화의 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대본집이 나와야지 이런 영화 대본 낭독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이 저작권 이슈가 되게 민감해서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고 싶다고 딱 하고 막 이런 건 어려울 것 같아요. 게임이 은근히 재미있고 같이 게임 유튜버 영상도 보면서 아이들 세계를 탐색해보는 계기가 됐어요. 캐대언 낭독하면 아이가 발화 터질 것 같다. 맞아.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엄마가 게임을 하는 것도 능력자야, 능력자. 나도 게임이 어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 그리고 동작도 너무 빠르고. 마인크래프트 같이 해보려다가 너무 어려워서 포기했습니다. 야, 너 대단하다, 야. 칭찬만 해주고 있다. 게임을 할 수 있는 건 엄마가 머리가 좀 좋으신가 봐, 슈가정원님. 스토리명님이 저희 남편도 브롤스타즈 한참 했는데 이제 들어가면 무슨 아빠들 닉네임만 남아있대. 애들은 커서 다른 게임함. 저희 집 초등학교 3학년은 로블록스 한다. 로블록스는 게임 플랫폼이 너무 다양해서 규칙 정하는 게 더 고민이더라고요. 심심님 더 노력해보시고요. 사실 이거 모든 아들들한테 다 통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애들이 맛있는 간식 같은 거, 맛있는 음식 해주면은 마음이 사르르 녹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널 위해서 특별한 어떤 요리를 했다거나 아니면 아이가 지나가는 말로 흘린 이야기, 예를 들어서 난 과자 중에 초코아임이 제일 좋더라 이러면 이제 엄마가 마트에서 초코아임을 일부러 많이 사오는 거여서 오늘 마트에 갔는데 네 말이 생각나더라고. 너 초코아임 좋아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사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최대 강점은 뭐야? 맨날 밥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밥에 내 모든 애정을 다 담는 거지.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애쓴다라는 걸 아이가 끼니를 먹을 때마다 느끼면 살짝 감동하지 않을까요? 응? 우리 애들은 특별한 요리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음식점 이런 데 예약해서 간다거나 이러면은 약간 와 우리 엄마 신경 많이 썼다 이렇게 감동하던데. 아, 여기 배진아님이 중학교 2학년 아이인데 영어학원도 다니지 않고 집에서 공부하는데 입시 공부는 하지 않고 영어 도서관에서 주 2회 영어 원서 보긴 하는데 단어 외우는 거 문법 공부 너무 싫어해요. 이제 중3인데 어떻게 공부시켜야 할까요? 아, 중학교 2학년인데 영어 도서관을 다녀요? 너무 싫을 것 같은데 내가 봐도. 이런 친구야말로 주니어 영어 뉴스라는 게 낫지. 신문 가지고 글쓰기하고 토론하고 세상 공부하는 게 훨씬 낫죠. 단어는 저절로 외워지는데 이렇게 영어 뉴스 같은 거 듣고 낭독하고 많이 청독하고 하다 보면. 그리고 문법 공부는 저기 2학년 아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겠지만 방학을 이용해서, 겨울방학 좀 길잖아요. 방학을 이용해서 한 3개월 정도 문법, 영문법 인강 한번 들어보세요. EBS 인강을 들으시거나 아니면은 메가스터디 유료로 하는 인강 있잖아요.
그런 인강 중에 영문법 약간 인기 많은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거 인강 한번 듣고 2바퀴, 3바퀴 정도 돌면 문법은 얼추 정리가 될 거거든요. 그런데 학기 중에는 차라리 영어 뉴스 하세요. 영어 뉴스. 본인이 영어 도서관에 다니고 싶어 해요? 영어 도서관에 다니고 싶어 하는데 단어 외우는 거랑 문법 공부는 너무 싫다면서요. 다니고 싶은 거 맞아? 뭐야? 그냥 쉬러 가는 거 아니에요? 쉬러 가고 싶은 거 아니야? 심심님 아이가 학원을 하나도 다니지 않는 게 오히려 문제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아이가 시간이 남아도는 상태여서 더 PC방 죽돌이가 되지 않나 싶네. 어렸을 때 은미체 그쪽으로는 뭐 시켜본 거 없으신가요? 약간 지푸라기처럼 잡을 수 있는 운동 뭐 이런 거 없나? 이거 PC방 가서 살고 엄마랑 대화 안 하고 이런 것도 약간 심리적인 그런 뭐 무기력감, 우울증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의 최고의 약은 사실 운동이잖아요. 땀 내는 거. 영어 듣기나 기본이 되지 않으면 영어 뉴스 듣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시도 안 해봤다? 영어 듣기나 기본이 안 되는 애들도 영어 뉴스를 들을 수 있죠. 그 영어 뉴스가 한국어로 번역된 번역문이 있거나 관련된 강의, 해설 강의가 있으면 여러분들 어렸을 때 대학교 때 CNN 뉴스 같은 거 학원에서 수업 들을 때 뭐 우리는 뭐 영어 듣기 실력이 출중해서 CNN 듣습니까? 바닥에서 시작하는 거지. 선생님이 해설 강의해주고 배경 설명해주고 단어 그때 닥치면 외우고 많이 듣고 들릴 때까지 계속 듣고 딕테이션도 하고 그러다 보면 그 기사 하나가 내 거가 되는 거잖아요. 기본이 없어도 우리가 그 나이에 맞는 인지력은 있잖아. 지금부터 하면 되지. 그럼 기본 없는 사람은 평생 뉴스 못 들어? 그런 건 아니죠. 7살인데 은미체만 해도 하면서 지내도 될까요? 내년 입학인데 공부 안 시킨다고 다른 예비학 부모들이 잔소리를 한다. 다른 예비학 부모님들도 다 애기 엄마들이잖아. 은미체만 해도 되냐가 아니라 은미체보다 더 고급진 교육이 있을까요? 7세 아이들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게? 거기다 이제 독서를 해야겠죠. 독서. 그 운동이 남는 장사예요. 근데 은미체만 하면 안 되시고요. 7살이니까 이제 책 읽는 습관도 많이 신경 쓰셔야죠. 장편 소설 정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엄마가 책 많이 읽어주시고 책에 대한 대화도 많이 나눠서 책을 읽으면 이런 즐거운 대화가 있을 수 있다. 내 머리가 점점 똑똑해지는 기분 좋은 기분도 있다. 이런 것들 아이가 느낄 수 있도록 해야겠죠. 제재님이 저는 영어 교사 친구 추천으로 입티형 사서 혼자 외우고 암기 녹음해서 혼자 인증 중인데 혹시 주니어 영어 뉴스 제가 해도 되는 건가요? 입티형을 이렇게 암기 녹음할 정도면 주니어 영어 뉴스 당연히 할 수 있죠. 주니어 영어 뉴스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주니어 영어 뉴스 소개는 제 유튜브에 많아요. 유튜브에 영어 뉴스 검색하시면 주니어 영어 뉴스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친구들 인증하는 것도 쭉 나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님이 선생님 아이들은 사춘기 때 하던 영어 루틴 같은 거 거부한 적 없으신가요? 왜 없어요? 많죠. 근데 제가 하는 루틴이랄 게 그냥 DVD 보는 거는 그때 당시에는 넷플릭스가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DVD를 항상 제가 쟁여놨었거든요. 그래서 DVD 보는 거, 뭐 셜록 홈즈라든가 뭐 미드 영드, 청소년 미드 영드 있거든요. 그거 맨날 봤고, 그리고 사춘기가 몇 살을 말하는 거지? 초등학교 때까지는 원서를 계속 청독을 했고 책 읽는 게 조금 시들해질 무렵에 제가 영어 뉴스 CNN10이랑 아리랑 뉴스 가지고 신문 스크랩 하는 걸 했었거든요. 근데 뭐 안 한 날도 되게 많아요. 저도 이번에 책장 정리하면서 봤더니 신문 스크랩은 나만 했더라고. 애가 하나도 안 썼어. 어떤 신문 스크랩 노트는 다 텅텅 비어있어. 내가 풀로 다 붙여놨는데. 그러니까 거의 뭐 예를 들어 신문 스크랩 노트가 한 10권 정도면 5권은 안 했던데. 안 한 날도 많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3단계로 했던 게 뭐냐면 이제 입으로 때우자. 얘가 이거 신문 스크랩도 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같이 뉴스 보고 그냥 입으로 때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한창 시사 팟캐스트를 같이 들었거든요. 내가 미리 들어놓고 애한테 그 시사 팟캐스트 리텔링하기 이런 식으로 겨우 근근히 유지를 했었죠. 중학교 이후로는 이제 영어 루틴을 잡기는 좀 어려워요. 이런 낭동 스쿨이라도 있었으면 나는 잡았을 텐데 그때 당시엔 그런 것도 없었고 아이를 강제적으로 할 수 있을 만한 게 없었거든요. 주로 말로 때웠죠. 말로. 쓰기 영역이 중요한가요? 듣고 말하면 결국 쓰게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쓰기를 많이 시키더라고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쓰기는 뭐예요?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네가 이해한 이 기사는 무슨 내용이야? 그게 쓰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쓸 필요는 없어요. 이 아이가 몇 학년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입으로 때우면 돼요. 말로. 대화를 많이 하시면 쓰기도 다 해결이 됩니다. 나중에 멍석 깔아놓고 쓰라고 하면 기가 막히게 잘 씁니다. 자기 논리를 항상 엄마랑 날카롭게 이렇게 다듬었던 애들은 촌철살인으로 길게도 안 써. 짧지만 핵심을 가지는 그런 글쓰기도 가능하니까 쓰기를 시킬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엄마가 애랑 말을 많이 하세요. 엄마는 왜 이렇게 애한테 계속 시키려고 해? 애한테 노동을 계속 시키려고 해. 엄마가 애쓰세요. 엄마가 아이의 생각을 조금 더 깊게 팔 수 있는 질문을 던지든가 아니면은 그런 질문을 내가 스스로 자문자답하든가 애 앞에서. 지금 우브로맘이 저희 아이는 5살인데 주변에서 미술, 체육, 친구들이 학원 다녀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걸 힘들어하는 아이라서 그런지 친구 누구누구는 다녀. 그런데 나는 안 다니고 싶어. 난 더 크면 학원 갈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럴 경우 그냥 친구랑 가족이랑 놀이터나 공원에서 뛰놀고 집에서 노래 듣고 춤추고만 해도 될까요? 은미체 학원을 보내고 싶은데 아이가 성향이 이래서 조심스럽다. 지금 5살이니까 당연히 안전한 가정에서 엄마랑 노는 게 훨씬 좋죠. 애가 똑똑하네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게 뭔지 5살인데 이렇게 잘 알아? 되게 똑똑한데요? 뭐 꼭 학원을 다녀야 은미체가 가능합니까? 5살이면 집에서 뭐 물감 풀어놓고 놀고 크레용 가지고 놀고 돌멩이에 뭐 유성펜으로 그림 그리면서 놀고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몸으로 뛰어노는 운동도 너무 많고. 혹시 스스로 책을 안 읽고 잠자리에서 엄마가 책 읽어주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인데 남이 읽어주는 건 독서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해? 누가 그런 무식한 얘기를 해? 이 시절에. 그럼 오디오북 듣는 우리들은 다 독서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혜님은 오디오북 안 들으세요? 윌라 뭐 이런 거 윌라 해제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안 들으세요? 오디오북? 오디오북으로 듣는 독서가 얼마나 집중력을 요하는 즐거운 독서인데. 여기 이분 질문만 듣고 마무리할게요. 좋아하는 영어 영상 보고 읽어주는 영어책 좋아하는 아이인데요. 아직 파닉스도 모르고 알파벳도 확실히 몰라요. 그런데 놀이할 때 영어로 말하는 걸 좋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영어로 말하는 걸 좋아하는데 뭘 어떻게 해줘요? 그냥 계속 말하게 하면 되는 거지. 욕심을 버리세요. 7살짜리 아이가 뭐 엄청나게 스피킹을 화려하게 한다고요. 그냥 지금은 흙에 겨워서 영어로 말하는 거니까 그냥 계속 피규어나 인형 같은 거나 많이 사주세요. 화상영어나 파닉스 시킬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엄마는 옆에서 계속 한국말로 얘기하세요. 그리고 아이는 영어로만 얘기하고 난 영어를 못하는데 너 영어를 잘해서 너무 신나겠다. 그냥 그렇게 맞장구만 쳐주시고 인형을 많이 사주세요. 캐릭터 인형. 여기 슬로비님이 얘기하셨네요. 눈으로 읽는 속도가 뇌로, 귀로 이해하는 속도를 따라잡으려면 초등학교 고학년은 돼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라면 귀로 듣는 독서가 더 이해가 빠른 것이 정상이다. 맞습니다. 7살 아이 주 5일 피아노 그리고 주말에 인라인 이렇게만 하고 있고 영어책 30분 정도, 영어 영상 1시간 정도, 모국어 독서 1시간 정도 매일 하고 있는데요. 아이가 문자를 안 보려고 해서 걱정인데 계속 엄마가 읽어줘도 될까요? 7살 아이가 문자를 안 보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엄마 너 약 올라봐라 뭐 이러려고 안 읽는 거겠어요?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직. 뇌가 못 읽는 거예요 문자를. 그런데 그게 무슨 걱정이에요. 7살 때 문맹이었다가 평생 문맹인 사람 있나요? 더군다나 한글을.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자연스럽게 읽게 되는데 억지로 하실 필요 없고 지금 엄마가 읽어주는 걸 귀담아 듣고 있으니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좋아요? 많이 읽어주세요. 우브로님이 워킹맘이라 평일에 놀이터 가기 힘들고 제가 해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평일에 놀이터 가긴 힘들지만 잠은 자잖아요. 그쵸? 베개 싸움 하세요. 베개 싸움. 그리고 침대에서 구르고 놀 거 되게 많은데 몸을 쓰면서 놀 거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주말에 마음껏 놀아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조건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하면 그렇게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면 좀 마음이 편안하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귤나무 나 원래 귤나무 때문에 오늘 라방을 켠 건데 그건 나중에 따로 얘기하기로 합시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라방을 마치고 일주일 만에 이렇게 만나니 저도 반갑고 그렇네요. 화상영어는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화상영어 하지 말라니까. 화상영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아. 네. 그렇습니다. 화상영어 하지 말고 엄마랑 한국어로 대화를 많이 나눠보세요. 그럼 이 아이가 자기 생각을 말로 이 정도는 표현할 수 있는 아이구나. 요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이구나. 라는 걸 모국어로 우선 확인을 해보세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